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좀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양지수 모두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힘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정 그리고 좀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또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도 꼭 한번 좋은 선물 받아가셔서 다음 주에는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이번 주 날씨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국내 증시도 흐름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강세에 좀 대비했을 때 이번 주 국내 증시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폭에서 마무리됐지만 오늘 국내 증시 살짝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또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익 포인트도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강의 자료까지 오늘 틈틈이 또 아낌없이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좀 연일 신고가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 그제 많이 올라설까요? 오늘 장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 시장 속에서는 어떤 일정과 어떤 테마를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봐야 될지 오늘 또 알찬 교육으로 준비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테마에 대한 교육은 진행하지만 따로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시장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다음 주 시장까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꼭 단비 같은 선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들이 워낙에 다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우리에게 수익을 드렸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기간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세 차례 넘게 공략을 해서 총 16%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뉴로메카, 코세스, 휴니드 등등 다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한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 원탑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일지 방송 사실 아무리 열심히 시청하셔도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전략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어떤 종목인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저 혹은 우리 빅스티프님께서 보이시겠죠? 이 사진을 찍어서 혹은 캡처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거든요. 나는 캡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등 인사말 남겨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바로 우측 하단님 QR 찍고 입장하셔서 인사말 혹은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좀 쉬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정확하게 보셨어요. 어.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이번에 FOMC까지 전부 다 소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FOMC에 대한 비둘기파적 발언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기대하기를 금리 인하에 대한 총 3회에 대해서 다 소화를 해놓고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렸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시장은 여기에 대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3회 정도의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돼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분은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지만 이 상승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증시가 또 강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스피나 코스닥 외국인이 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 제외한다면 사실상 오늘 뭐 큰 거래 대금도 움직이지 않는 좀 조용한 흐름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겹쳐져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 외국인들이 오늘 이 코스피만 매수를 해주고 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게 굉장히 사실상 이 코스닥과 굉장히 직면되어 있는 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1.2%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상에서는 사실상 코스닥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이 또 강력하게 매수를 해줌에도 아직도 약보합 구간에 좀 머물러 있다는 것도 역시나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이 약보합과 강보합 사이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최근에 또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와줬던 부분들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도 나오고 그동안 많이 눌렸던 업종들은 오히려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조금 맞춰가는 이 키 맞추기 현상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지수 차트를 잠깐 이제 같이 본다면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코스피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720대 구간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못해도 이 900대 이상을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와줘야지 이 시장이 좀 탄력을 받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나중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 잘 지켜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시장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미국 증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없어서 뭐 더 흐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조금 더 앞으로 시장은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동안 많이 눌렸던 업종들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시장에 올라오는 것 대비 내 계좌가 좀 아직도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 노란톡방 오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시장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저희가 여기서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더 많은 자료는 이 노란톡방 안에서 특급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잠시 숨고르기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뭐 테마별로 보자면 그동안 사실 어제와 그제 고공행진했던 반도체주들 오늘장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좀 눌렸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키 맞추기 효과를 보이면서 키 맞추기 장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중에도 제공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 힘이 좋습니다. 현대
현대로템, 뭐 뉴로메카, 코세스, 휴니드 등 다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특별히 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차례에 걸쳐서 타점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서 총 16%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고 싶을 거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국면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목 선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보이실 텐데 화면을 사진 찍어서 혹은 캡처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혹은 나는 이거 캡처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 여러분들의 인사말까지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단타면 단타, 단기 스윙이면 단기 스윙, 뭐 여러 가지의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방송 시간 또 49분밖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49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49분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지 그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란톡방 안에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수익이 나기 쉬울 텐데 방법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지만 인증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원활한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을 위해서 사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인증 사진을 보내지 않을 시에는 방송 이후에 또 내보내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정보 받고 싶다, 좋은 종목으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시장 속에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혹은 나는 사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인사말이라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은 안녕하세요 등등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단타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뭐 코세스, 휴니드, 뭐 이렌시스, 뉴로메카 그리고 현대로템 등등 이렇게 원탑 종목 혹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어떻게 또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감염병이 유행이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두 종목을 들고 온 것 같거든요. 경남제약 vs 광동제약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광동제약이 조금 더 차트상으로는 이쁘지 않을까. 광동제약이 그 레몬한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다들 나실 겁니다. 그때 워낙 또 제약바이오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막 돌아보시면 그때 막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더 갈 거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 시대의 성장성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벽에 가로막혀서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에 이 전염병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국한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염병이 물론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또 전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일본 안에서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재료의 지속성을 갖고 조금 더 살펴보기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을 때 약간 좀 쉬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이런 비주류 테마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테마성에 강한 제약바이오 테마들은 사실상 조금 더 화끈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 STS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 명 자체가. 근데 여기에 관련주 중에서도 어찌됐든 제약바이오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나 이 기타적으로 뭐 치매 관련주, 당뇨 관련주 요즘에 굉장히 또 부각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있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같이 덧붙여진 이 기업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 급등세를 타고 있는 재료를 같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제약보다는 광동제약이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재료적인 부분으로도 광동제약을 먼저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정성을 좀 택하고 이 차트적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경남제약보다는 광동제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남제약의 차트를 먼저 볼게요. 경남제약의 차트를 먼저 보면서 지금 바닥은 좀 잡혀가는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차트 안에서 이 장대 항봉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3번의 장대 항봉이 초기에 좀 나와주면서 이 하단에서 매물대를 좀 소화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물대를 좀 정리하면서 소화해 나가는 그런 구간들이 한번 발생이 됐었죠. 그리고 재차 어느 정도 소화 기간이 끝나고 이슈를 동반한 채 다시 한번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물론 더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 상승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저항대까지 최소 2,5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좀 재료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저는 경남제약은 조금 내가 이 매매에 있어서 조금 테크닉이 조금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경남제약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광동제약을 좀 볼게요. 저는 광동제약을 조금 더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추세를 좀 완벽하게 변곡하려는 그런 흐름이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였지만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지금 꾸준하게 변곡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이 차트의 흐름상 매집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STS라는 관련주로도 분명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 기억나시죠? 네. 중국에서 한창 떠돌고 있던 그런 폐렴 그 일종의 관련주로서도 한번 부각이 됐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에도 굉장히 큰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추세를 변곡시켜주고 매집을 하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상 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지지 구간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정 지지권을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차트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잘 받쳐진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이슈들을 좀 동반을 해서 이번에 좀 8,200원의 이 상단 구간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봉 차트상, 월봉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2020년대죠. 코로나 때 그때 당시에도 이 종목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줬다가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확실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이 모아가는 그런 매수 전략 충분히 좀 나쁘지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그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을 조금 뭐 힌트를 좀 드리자고 네.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7,7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매수
하셔도 괜찮아요. 1차 매수 하셔도 괜찮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차트에서 명확한 지지 구간이라는 게 받쳐져 있어요. 이 6개월 동안의 이 차트의 흐름상 이 6,750원이라는 하단 구간은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차트상으로 강하게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때 떨어질 때마다 뭐가 나오고 있죠? 자, 윗꼬리가 동반되는 상승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기업의 재료는 이 주가의 밑으로 내려갈 만큼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1차 매수 7,750원에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요. 두 번째 매수는 언제 해야겠어요? 자, 6,750원의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략 한 7,000원 정도의 더 위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를 하시고요. 만약에 평균 단가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손절가까지 정해드린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6,600원대나 6,500원대 한 번쯤 그때 당시에 좀 손절을 고민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8,200원 이상의 돌파가 나왔을 때 1차, 2차, 3차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아주 확실하게 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경남제약 vs 광동제약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재료적인 면에서 그리고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광동제약 현 시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변곡하려는 흐름이 완벽히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매집의 흐름도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 사실 방송 도중에는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텍스트로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 나도 공략해보고 싶은데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타점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워낙에 원탑 종목이 힘이 좋다 보니까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원탑 종목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보이실 텐데 TV 화면을 사진 찍어서 혹은 캡처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등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증이 완료돼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증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50분 이후에 또 내보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딱 50분 안에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들 있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로봇주 내에서 들고 왔는데 휴림로봇 vs 대동기어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두 종목 중에 대동기어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은 혹시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휴림로봇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일단 무서운 거, 일단 애매한 건 일단 좀 피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휴림 로봇도 어떻게 보면 작년 이 로봇주가 갑자기 막 뛰어 올랐을 때 그때 당시에 한때나마 이 로봇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던 종목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힘은 끼는 있는 종목인 게 이제 히스토리상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리 종목에 편입됐다가 최근에 풀렸어요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월이 또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사실상 조금 애매한 종목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감사 보고서 제출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좀 이 해명이 좀 됐지만 그래도 일단 좀 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더 좋은 종목 차트상으로 또 지금 이 추세적으로도 좋은 종목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나은 종목들을 택할 수 있기를 조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휴림로봇과 대동기어의 차트를 둘 다 좀 살펴보자면 휴림로봇의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22년도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다. 뭐 이 TF팀을 구성을 한다. 로봇 사업 확대한다. 그런 식으로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휴림로봇의 주가가 1,600원대였었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통해서 몇 프로가 올랐죠? 정확하게 700%, 800%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 지금 그때 당시 올라갔던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현재 주가는 3,000원입니다. 최근에 그 전에는 2,200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했던 그 초기까지 완전히 눌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완벽하게 조금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 이평선들도 이제 맞닿아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을 시켜주면서 강하게 좀 뛰어오르는 모습도 나왔어요. 거의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왜 조금 안 좋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라갈 구간에 이미 과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올라가는 구간에 부딪혀야 되는 매물대 구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우리가 긴 기간을 보더라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때 당시에 첫 번째 매물대가 있어요. 가장 상단에요. 두 번째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박스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어떤 박스냐면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그 구간일 거예요. 다시 한번 추세를 변곡할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탑승하던 그 시기가 바로 두 번째 매물대가 되겠죠. 세 번째 큰 매물대는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바닥 잡았다. 바닥 잡고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눌림목 매매 시점 구간입니다. 그럼 총 세 번의 가장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더 큰 재료와 더 큰 수급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는 구간은 좀 큰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바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동기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동기어를 좀 택한 이유가 대동기어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광동제약의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에요.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변곡하는 흐름상 매집을 하는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이 종목은 2018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또 만들어냈던 2021년도와 22년도 때 이때 당시에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 평균 단가를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에서 새롭게 또 재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힘있게 팍팍 몇백 프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가의 덩치를 자기 몸에 맞춰서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좀 오늘 수급이 동반되면서 저항대, 이 박스권 상단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면 여기에서 뭐 크게 더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13,500원대 저항대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좀 무리하게 잡을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전략을 드리자면요. 오늘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 1차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13,500원과 14,000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완전하게 돌파가 된 이후부터 상단 14,000원대 구간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최소 3거래일 정도는 잡혀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좀 수익률을 나쁘지 않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하기엔 조금 더 설명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특방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가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 노란특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로봇 관련된 종목들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동기어를 선택하셨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좀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휴림 로봇보다는 대동
이런 기업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도 동반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는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보다 더 자세한 포인트 다 알아보고 싶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잘 주십니다. 단타면 단타, 단기 스윙이면 단기 스윙, 뭐 올 플레이어로 다 잘 드리고 있는데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정말로 원탑 종목의 힘이 좋죠. 원탑 종목이었던 유로메카, 현대로템, 뭐 휴니드 등등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이 다 드렸다 하면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깜짝 선물로 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 매도를 진행했는데 세 차례 총 합이 16%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 사실 최근 시장 좋다라고는 하는데 내 계좌만큼은 상황이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고 수급도 동반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 계좌만큼은 여전히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 속에서 방향성과 함께 유망하게 봐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보이실 텐데 TV 화면을 사진 찍어서 혹은 캡처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셔야지만 인증이 완료되고 있거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등 이런 인사말 남겨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인증샷까지 혹은 인사말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인증 사진이나 혹은 인사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보내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 혹은 인사말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일정들이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또 반응을 보였었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정들과 이슈를 한번 또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기 다른 테마들이 또 움직임을 줬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 화요일에는 탄소 배출, 수요일에는 제약부터 목요일에는 반도체,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재료를 가진 이 테마들이 다음 주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재료의 지속성이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줬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자, 국내 리튬 3사가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에서 국내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대부분 이 리튬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이 수급 쏠림을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만들어냈었죠. 자, 화요일에는 오랜만에 또 움직였어요. 탄소 배출 관련주들. 이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주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만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눌렸을 때 한 번씩 또 담아두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정부가 탈탄소를 위해서 2030년까지 420조를 투입을 한다고 해요. 와, 저는 이 재료를 보고 탄소 배출 관련주들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는 중장기 관점으로 스윙으로 조금 포트를 구성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일본에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독성 감염병에 대한 확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나 재료의 지속성 정도는 있을까?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정도는 사실상 재료가 굉장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즉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료의 지속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목요일에는 반도체. 이 반도체는 사실 여러분들 목요일만 움직이진 않았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몇 주 내로, 몇 개월 내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또 한 번 붐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든 HBM 기판에 이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 여기에 대한 부각도 한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들 왜 갑자기 움직였나요? 이슈를 또 한번 살펴보자면 산업부에서 로봇 테스트 필드에 2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소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죠.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공모청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의 흐름 굉장히 어디와 유사할까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 때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 이번 2023년도에 최대 관심사였는데 상장하자마자 몇 개월 동안 계속 내리기만 했었죠. 이 사면도 만만치 않는 이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 이번에 좀 아쉬운 모습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로 제2의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이 조만간 또 엔젤 로보틱스라는 신규 종목이 또 상장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이 되면서 로봇에 대한 재료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가지의 이슈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재료 중에 어떠한 재료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또 집중적으로 파헤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예요. 탄소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탄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원을 또 하고 있죠. 이 정부가 기업의 탄소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9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후방 지원까지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1분기가 이제 막 끝나가기 직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못해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재료의 지속성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탈탄소 관련주 우리가 충분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탄소라고 한다면 아마 이 3가지의 종목이 가장 좀 뚜렷하지 않을까 싶어요. 땡땡 케미칼, 두 번째는 땡땡 로스, 세 번째는 땡땡 바이오. 보면 여러분들 이 바이오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 바이오가 들어간 이 종목이 한때나마 탄소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지금 제약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역시나 반도체죠.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의 실적도 2023년도 1분기 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 반도체에 미쳤던 영향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4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24년도 1분기 때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어요. 자, 매출도 역시나 급성장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HBM 시장 성장 전망까지 지금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몇 배가 올라요? 총 3배가 올라요, 3배가. 그래서 역시나 시장의 성장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자,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인공지능 수요를 등에 업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램 제조사들은 미국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HBM 이거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HBM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HBM을 주축으로 치열한 AI 메모리 기술을 고도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사실상 HBM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일부러 안 가렸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제가 이 주식 라방 시간에 나오면서 한 3번, 4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아마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SK하이닉스 요즘 관심이 가는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나는 장기전으로 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SK하이닉스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부가적인 종목들도 내가 SK하이닉스를 못 찾겠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물리면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2가지의 종목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어요. 자, 땡땡땡 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땡땡 반도체. 이 땡땡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아마 뭐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종목 아니에요. 오. 그 두 종목처럼 똑같이 땡땡 반도체인데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 후발주까지 한번 수익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탄소 배출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주들 탄소 배출에서 3가지 드렸고요. 또 반도체에서 3가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땡땡 반도체인데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도 역시나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으로 나도 한번 다음 주 시장 속에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방송 시간이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수익을 낼 만한 종목, 탄소 배출 관련주 3가지 종목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3가지의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타점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부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가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다음 주에는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필수인 게 있죠. 바로 시청자분들의 인증사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셀카가 아닌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의 화면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셔야지만 인증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 여러분들의 인사말 남겨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거든요. 인증 없을 시에는 8분 뒤에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보내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테마와 관련주까지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이 부분만 기다렸습니다. 원탑 종목. 도대체 오늘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원탑 종목은요. 네. 또 비밀 안 돼요. 비밀 안 됩니까? 네. 비밀 안 돼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리 관련주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또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또 특히나 핫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어요. 음. 네. 자, 어떤 이슈로 또 가지고 왔는지 구리 관련주 왜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관련주에 대한 기본적 분석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동이나 황동, 인천동 같은 동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구리나 동 같은 데에 대해서 이 기업은 국내에서 정말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국내 수요의 총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 회사가요. 자, 세 번째는 국내 주요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에 1, 2차 벤더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 대부분의 당사의 제품이 사용 중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페이지를 보면 아실 텐데 이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구리 재련 업체는 공동 감산에 돌입을 했어요. 그만큼 구리를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 생산량에 비해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이 공급되는 구리 자체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리의 양은 그만큼 더 많이 생산이 돼야겠죠. 그만큼 많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감산을 했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구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원리냐면 여러분 오일이랑 똑같아요. 오일도 이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도 역시나 이 중국 구리 제조업체들이 공동 감산에 돌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구리 가격들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가 지금 제가 깜빡 안 넣은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점은 첫 번째로 구리의 원자재의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재료는 어떤 걸 갖고 있냐? 자, 이 종목은 지금 어디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랬죠?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 전기차 배터리에 1, 2차 밴더에 직접적으로 구리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리 자체가 전기차에서 쓰인다라는 얘기겠죠. 배터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이 구리 관련주들은 또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포함이 돼요. 대부분 이 초전도체의 재료로서 이 구리가 또 포함되는 그런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가 구리 하나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초전도체도 또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꾸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총 3개의 재료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가능성은 기본적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차트를 같이 볼게요.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이때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3,000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랐어요? 7,400원대까지 못해도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죠. 자, 여기서 조정이 나온 다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또 매물이 또 다 먹히고 빠져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긴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닥도 지속적으로 잡혀주는 모습이 나오죠. 꾸준하게 아래에서부터 뭐가 튀어올라요? 자, 윗꼬리들이 튀어나옵니다. 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윗꼬리들과는 최근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빼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의 흐름상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조금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대응이 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를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구간에서 저항대가 1차적으로 돌파가 된 시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 매물대 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무난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충분히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방송 종료가 되고 한 20분 정도 남잖아요. 장 종료까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직접 타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오늘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 구리 관련주라고 했는데 재료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랑도 연관될 수 있고요. 또 핫한 초전도체와도 연관될 수 있는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저점이 지지대가 자꾸만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인즉슨 주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노란 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장 마감까지 약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 톡방에서 이 종목 한번 같이 추적 환자라고 타점까지 잡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구리 관련주에 대한 타점 받아보고 싶다. 방송 시간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